네, 상춘곡 가봅시다. 자, 상춘곡 제목 봤어. 제목을 봤더니 봄이 들어가죠. 자, 상춘이 무슨 뜻이냐? 상은 완상하다 그래요. 완상이 뭐냐면 즐겨 감상하는 겁니다. 근데 뭐를 감상하냐? 봄을 감상해요. 그래서 이 작품에서 중요한 건 계절적 배경이 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봄과 관련된 관습적인 시어들을 많이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좀 길게 느껴지니까 작품의 해석에 집중을 합시다. 처음에는 이보게 이웃 사람들아 산수 구경 가자꾸나. 자, 보니까 말을 건네고 있어요. 화자가. 그치? 그래서 말을 건네는 방식. 말을 건네는 방식을 쓰는 거를 대화체라고 합니다. 대답이 없어도 말을 건네는 방식만으로도 대화체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이보게 이웃 사람들아 산수 구경 가자, 자연 구경을 가자 이런 얘기예요. 산책은 오늘 하고 목욕은 내일 하세. 아침에는 나물 캐고 저녁에는 낚시를 하세. 자, 가자꾸나, 내일 하세, 낚시 하세. 자, 요거는 전부 다 청유형이에요. 너도 하고 나도 하자 이런 뜻이에요. 청유는 나도 하고 너도 한다 명령이 아니죠. 이제 막 익은 술을 갈건으로 걸러놓고, 이거는 술을 거르는 술을 이렇게 거르는 걸 술을 받친다 그래. 그래서 술을 거르는 거름망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꽃나무 가지를 꺾어 잔을 세면서 먹으리라. 그러니까 꽃잎으로 술잔을 하나하나 세면서 한 잔 먹었네, 두 잔 먹었네 하면서 술을 한번 마셔보자 이겁니다. 따뜻한 바람이 문득 불어 시내를 건너오니 청향 맑은 바람은 잔해지고 낙콩 붉은 꽃잎은 오세진다. 이렇게 됐어요. 자, 굉장히 낭만적인 표현이란 말이야. 우선 이렇게 작품 속에 시에서 술이 나온다, 또 꽃이 나온다, 또 달이 나온다. 이런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풍류 이렇게 얘기합니다. 흥취가 느껴집니다. 자연 속에서의 풍류. 따뜻한 바람, 봄을 뜻하겠죠. 청향, 맑은 향기는 잔해지고 그랬으니까 이거는 후각입니다. 낙콩, 붉은 꽃잎은 오세진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시각이겠죠. 그런데 문장의 생김 한번 보세요. 청향은, 낙콩은 잔해지고 오세진다. 짝꿍, 짝꿍. 자, 이걸 우리는 대칭구조여서 대꾸법 이렇게 이야기한다. 술독이 비었으면 나에게 말하여라. 아이를 시켜서 술집에 술을 물어. 어른은 막대 짚고 아이는 술을 메고. 이것도 대칭구조죠. 이제는 딱 생긴 거 보면 느낌이 오지. 어른은 아이는 막대 짚고 술을 메고. 미음 완보하야. 천천히 걸으면서 시냇가에 혼자 앉아서 모래반 맑은 물에 잔을 씻어 술을 부어서 맑은 물을 굽어보니, 자, 맑은 물을 내려다봤더니 떠오는 것이 복숭아꽃이로구나. 도화 복숭아꽃, 봄을 뜻하는 관습적인 시어입니다. 그리고 복숭아꽃은 봄을 뜻하기도 하지만 무릉도원이 뭐냐? 동양적 이상세계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양적 이상세계를 뜻하는 단어이기도 해요. 무릉에 가깝구나 바로 나오죠. 저 산이 그곳인가? 자, 무릉이라는 건 실제로 무릉도원이 저기 있다? 이런 의미는 아니겠지. 이상세계니까 자연 속에서의 만족감이 극대화됐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소나무 사이 좁은 길에 진달래꽃을 붙들고. 진달래꽃 봄이니까 쓸 수 있는 단어죠. 산봉우리에 급히 올라서 구름 속에 앉아보니 얼마나 높이 올랐는지 구름 속에 앉았어. 수많은 마을이 곳곳에 버려있네. 노을빛은 비단을 펼쳐 놓은 듯. 비유, 그 중에서도 직유죠. 노을빛이 원관념일 거고 비단은 보조관념이죠. 엊그제 검은 들판에 봄빛이 넘치는구나. 자, 엊그제만 해도 겨울이었어. 검은 들판, 살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봄이 되었다 이런 뜻이죠. 공명도 날 꺼리고 부귀도 날 꺼리니. 자,
부귀와 부유한 거야. 공명. 이건 무슨 뜻이냐? 부와 명예입니다. 돈과 그 다음에 높은 이름, 유명한 이름. 이게 나를 꺼린다, 나를 피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귀와 공명이 나를 꺼릴 순 없어. 사람이 아니잖아. 그런데 나를 꺼린다 라고 표현한 건 뭐냐 하면 내가 주체고요. 부귀와 공명은 객체입니다. 그런데 마치 객체가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처럼 표현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 주체와 객체가 전도 뒤바뀌었다. 이런 표현 씁니다. 청풍명월 외에 맑은 바람과 밝은 달 외에 어떤 것이 있을까? 즉 청풍명월이 나의 친구입니다. 자연을 친구다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의인화. 단표누왕의 허튼 생각을 아니하니. 단표누왕 소박한 생활을 뜻하는 단어 허튼 생각. 이거는 부귀 공명과 비슷한 의미예요. 자, 무슨 얘기냐? 세속적 욕망, 세속적 욕심을 떠올리지 않으니 아무렴 100년간의 즐거움이 이만하면 어떠한가? 설의적 표현. 그래서 자, 100년 동안 이만한 삶을 누리면 얼마나 즐겁겠어? 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초반에 갈래 특징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는 사음보를 쭉 내려서 쓴 연속해서 쓴 사음보 연속체의 가사입니다. 그래서 운율감이 강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서정갈래의 특징이 들어가 있고, 그런데 화자가 자신의 생활을 풀어내듯이 이야기하면서 교술성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이복에 이웃사람들아 산수구경 가자꾸나. 산책은 오늘 하고 목욕은 내일 하세. 아침에 나물 캐고 저녁에 낚시하세. 읽다 보니까 여기도 대충 구전자 셈이 놓쳤네. 대꾸법. 이제 막 익은 술을 갈거드로 걸러놓고 꽃나무 가지 꺾어 잔을 세며 먹으리라. 쭉 사음보예요. 사음보 연속체 가사다. 그리고 봄날의 흥취와 화자의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우선은 해석계에만 좀 신경을 쓰셔서 정리를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들은 현장의 선생님이랑 같이 정리합시다.